singing. 추락사고로 영혼이 바뀌어? 에이, 굿빌들. 나랑 사귀자. 야! 개 멋있어. 総司会名をこうし両安宅のままなのです 나름말로 최강건 만들겠다는데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I'm freaking out hard. Safe? Let's go!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내 안의 그놈입니다. 이 작품은 새 극장가의 첫 코미디 영화로 수많은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우연히 몸이 뒤바뀌어버린 엘리트 건달 아재와 소심한 고등학생, 서로의 몸을 되찾기 위한 두 사람의 유쾌한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 내 안의 그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성공한 사업가 장판수. 강 과장, 네가 애들 데리고 정운동 가서 확실히 처리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암흑가의 거물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그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게 되죠. 학생, 뭐? 학생? 정신이 들어요? 아니 학생이라니. 옥상에서 떨어진 고등학생 동현과 몸이 바뀌어버린 판수. 말도 안 돼. 하는 수 없이 그는 동현의 모습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되는데요. 교감이라고 했죠. 나 오늘부터 수업 좀 들읍시다. 팔자에도 없던 두 번째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던 중 매 쉬는 시간 나한테 튀어와. 햄버거나 딸기 사오고. 그럼 기억이 그는 동현이 왕따였다는 사실을 눈치채죠. 이 동현이란 놈이 너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니? 그런 게 어딨어 이 돼지 이씨. 만만해서? 그냥 만만해서가 아니라 나 만만해서 알겠냐 이 자식. 그러던 중 판수는 우연히 문제의 추락 사고를 찍은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김동현! 그만해! 그 밑에 내가 있었다. 동영상 속 여자아이 현정을 따라가게 된 판수. 오현정! 그는 그곳에서 현정의 엄마이자 자신의 첫사랑이던 미선을 만나게 됩니다. 미선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설마 지금 말 깠냐? 어? 어디 어른 이름을 막 부르고 반풀만한 시키고. 그 길로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 만철을 찾아가죠. 고등학생이 된 보스를 알아보지 못하는 만철은 곧 의심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야? 이 눈빛 정말 사장님이 맞으시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판수의 한 가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데요. 미안. 그리고 판수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딸이라고? 상황은 좀 그렇지만 살짝 축하드려도 될까요? 캐러멜 마키아토 망고 바나나 프라푸치노가 나왔네요. 너무나 늦게 알아버린 딸의 존재. 그는 딸을 위해 또 한 번의 바디 체인지를 감행하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판수는 미선을 찾아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그만해. 네가 뭔데 날 자꾸 미선이라고 불러? 당신 배꼽 옆에 복숭아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어. 뭐? 괜찮다면 조금 더 은밀한 부위를 얘기해도 될까?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현정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기 시작하죠. 고백 받았어? 그래서 사귈 거야? 40 넘어서 깜빵 갈 일 있냐? 그럼 나랑 사귀자. 야! 그리고
오해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데요. 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현정이가 당신한테 고백을 해? 오해야. 난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어차피 우리 불륜이야. 잊었어? 불륜이라니? 현정아, 미안하다. 네 엄마를 사랑한다. 뭐? 더러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세 사람의 운명. 현정아! 과연 판수는 잃어버린 몸과 첫사랑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돌아간다. 영화 내 안의 그놈에 출연한 배우 진영은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데요. 이번 작품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한 연기에 도전하며 주연급 배우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충무로 명품 배우 군단이 합세해 시종일관 빵빵 터지는 꿀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건달 아재 판수와 몸이 뒤바뀐 비운의 고등학생 동현. 나와, 이 새끼야. 동현 역은 영화 수상한 그녀와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진영이 맡았는데요. 내가 저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아웃사이더 뚱보 고등학생부터 조폭의 빙의된 모습까지 아빠! 내 몸을 훔쳤어! 도둑이가 경찰에 신고해! 119, 112! 두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영화를 이끌었습니다. 배우 진영은 특수 분장과 강도 높은 액션씬까지 직접 소화하며 주연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톡톡히 증명해냈죠. 이에 웃음 보증 스페어도 같은 배우들이 등장해 예스잼 폭탄 코믹 연기를 펼쳤는데요. 배우 라미라는 자타공인 능청스러운 연기로 미선역을 실감나게 소화해냈습니다. 16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배우 진영과의 깜짝 키스신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많이 드시네요. 또한 판수의 신복 만철 역을 맡은 배우 이준혁은 먹지 마. 찰떡 같은 애드립으로 폭소를 자아냅니다. 이처럼 영화 내 안의 그놈은 연기에 구멍 없는 배우들의 환상적인 케미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코미디 장르의 부활을 알리는 영화 내 안의 그놈,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무비빅 스타를 통해 배우 진영과 함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가 직접 뽑은 액션 명장면을 영화 내 안의 그놈의 핫신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위기에 빠진 현정을 구하기 위한 고등학생 판수의 활약,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내 안의 그놈 속 핫신. 현정이 위험하다는 제보를 듣게 된 판수는 단숨에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현정을 발견하곤 그녀에게 거침없이 다가갑니다. 동현아. 가자.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딜 가시려고. 어느새 다가온 거구의 위협도 순식간에 처리해버리는 판수의 파이터 본능. 이를 신호탄으로 그의 거침없는 폭주가 시작됩니다. 펄펄 나는 10대 체력과 노련미 넘치는 40대 기술로 상대를 처리해 나가는 판수. 이제 남은 상대는 단 한 명. 내 점은 좀 다르지. 야, 때려봐. 판수는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고 상황을 종료시키죠. 차세대 액션 스타로 거듭난 배우 진영의 매력이 빛을 발한 장면이었습니다. 좀 단정하게 입고 있나? 코미디에서 멜로, 그리고 액션까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영화 내 안의 그놈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으로 찾아온 정지훈 배우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전차왕 엄복동에서 조선 최고의 자전차 선수로 나오는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좋은 분위기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지훈 배우의 신작인데요. 네. 개봉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을 했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도 이 후반 작업도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또한 되게
긴장이 되고 또 아주 설레이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원복동이도 몰라요? 자전차왕 원복동. 영화 자전차왕 원복동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영웅이라 불렸던 한 청년, 원복동의 이야기인데요. 새로 들어온 친구가 꽤 타네요. 일본이 개최한 자전차 대회에서 두각을 보인 원복동. 그의 등장으로 조선 전역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또 지금이야! 그리고 때맞춰 애국단의 활약까지 거세지면서 일본은 큰 위기감을 느끼는데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자전차라니. 그러니까 그놈의 자전차 경주부터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조선인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일본에 맞선 사람들의 뜨거운 항쟁을 담은 영화입니다. 저 정말 죽도록 달리겠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거의 7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복귀작으로 자전차왕 원복동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하고 싶었으나 중간에 이제 사실 군대도 다녀왔고 그리고 앨범 활동도 했고 또 앨범 활동을 하면 또 콘서트 투어도 가야 되고 제 나름대로는 하고 싶었던 작품들이 꽤 많았는데 시기가 잘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자전차왕 원복동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하고 이건 정말 꼭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전면 스케줄 조정을 하고 취소를 했죠. 네, 극중에서 맡으신 원복동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원복동 선생님은 실제 존재하셨던 인물이고 자전거로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켜냈던 분이시거든요. 이런 내용은 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의를 불태워서 아주 열정적으로 원복동 선생님을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네. 또 이 정지훈 배우의 작품으로 보면 이번 작품이 첫 번째 시대극 출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실존 인물 연기로서도 처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부담감은 좀 없으셨어요? 부담스러웠고요. 과연 그 당시에 원복동 선생님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을까? 정말 이기기 위해서 경기에 최선을 다했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죽도록 달리겠습니다. 2천만 조선인들을 위하여 정말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 안에서의 드는 이런 의구심, 의문점들을 계속 저와 Q&A를 했던 것 같아요. 대사 하나를 할 때도 과연 어떻게 해야 원복동 선생님다운 것일까를 꾸준히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원복동이 되기 위한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자전차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했을 것 같은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일단 두 바퀴 달리는 거는 이 모터가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예 그 선수촌에 들어갔어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네. 거기서 정말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처럼 훈련을 받았거든요. 건강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바지 사이즈는 이를테면 34나 33 사이즈를 입는데 허벅지 때문에 38?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리고 꽉 껴요. 끼면 힘들고 아시잖아요. 앉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자전거가 시대 고증에 충실한 자전거다 보니까 지금의 자전거와 전혀 다른 굉장히 타기 힘든 자전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아스팔트나 좋은 도로는 없었거든요. 트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래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다쳤는데 과연 그런 빠른 그런 촬영 장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것 때문에 CG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직접 장비를 들여와서 저희가 그 세팅을 다 하고 그 미국 수입해온 장비로 열심히 좀 찍었고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하루에 찍어야 될 할당량을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고생일까요? 배우들이 고생이죠. 옆에는 또 이범수 제작자님 계시고. 그렇죠. 제작자이며 대표님이시며 배우이신데 심지어 되게 선배님이시고
근데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면서 왠지 여기서 나오실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사실 지금 제가 어디로 어떻게 홍보를 다니는지 제 동선을 다 파악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예. 이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한창 여름에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으셨을까? 직사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외선, 아주 생자외선. 지금 온도 37도. 체감 온도 40도. 이거를 맞으면서 트랙을 돌고 그러면서 연기를 하고 이런 게 정말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그러면서 많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 잡아줘! 아저씨! 그리고 또 이번 작품에서는 엄복동의 절친이자 동료 선수인 그 이홍대 역에 또 동갑내기 배우 이시연 씨가 또 출연하셨는데요. 네. 두 분 친하신 건 이제 전 국민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저 바르고 걷기만 한 저는 이홍대입니다. 예. 이시연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해요. 저는 이시연 배우 아니었으면 내가 엄복동 선생님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시연 배우 덕분에 제가 도움이 됐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이시연 배우 얼굴을 보면 되게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 마치 우리 동네 저랑 옛날부터 단짝이었던 친구 같기도 했었고 이렇게 순수한 친구가 있나? 그리고 참 연기도 잘하고 아주 재밌는 작업이었죠, 모두가. 정지훈 배우의 그 지난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보고 있으면은 언제나 육체적으로 강인한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해 오셨어요. 네. 자전차왕 엄복동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R2B 리턴 투 베이스에서는 실제로 이 공군 사관학교에서 이 훈련을 받아서 화려한 고공 액션을 선보이셨고, 또 스피드 레이서, 또 이 레이싱 팀의 주장이셨죠. 그리고 또 닌자 어쌔신에서는 최고의 인간 병기 닌자 라이저로 등장을 해서 정말 강도 높은 액션을 선보이셨는데 이렇게 그동안 내가 계속 너무 몸을 쓰는 영화에만 출연한 건 아닐까? 좀 쉬운 영화라고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제가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몸을 쓰고 더 이상 몸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또 좋은 느와르나 아니면 액션 영화가 있다면 뭐 언제든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주 재미있는 로맨스나 아니면 뭐 코미디 영화 뭐 여러 장르의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지난 필모그래피 작품들을 제가 쭉 읊어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다 뭔가를 좀 타는 영화들이에요. 그랬나요? 자동차, 전투기, 자전차. 이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자전거가.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연료를 소비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힘들어요. 정말 7년 만에 한국 영화 이렇게 관객과 만나게 되셨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 정지훈으로서 뭔가 조금 새롭게 깨달은 점 같은데 있으신가요? 네, 자전차왕 엄복동을 찍으면서 사실 이 영화에는 저뿐만 아니라 복동아 지금이야! 이범수 선배님, 이경영 선배님, 뭐 김희원 선배님, 고청석 선배님, 뭐 강소라 배우, 민효린 배우, 이시연 배우,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오지만 김하연호! 야이씨! 가! 너무 좋았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딱 요거 나가면 되겠다. 그들과 선배님들과 하는 그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 영화는 아무래도 사람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네.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자전차왕 엄복동으로 돌아온 비정지훈입니다. 저희 자전차왕 엄복동은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멋있고요. 아주 재밌고요. 아주 웃깁니다. 2월 27일 개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딱 맞췄죠? 네.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정지훈 씨와 함께 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정지훈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시고요.
네, 저희 새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 died of a heroin overdose. Kyle's dead. Tell me what happened. He got mixed up with some drug dealer.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 분노의 심판자로 다시 태어난 리암 니슨. Gonna kill him. 자비 없는 액션을 선보이며 팔팔한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가 리벤지 액션의 대가로 불리게 된 건 바로 이 영화 덕분 아니겠는가? 불꽃 아빠 리암 니슨의 귀환을 기념하는 오늘의 영화 테이큰을 소환해본다. 아름다운 디바의 무대에 모두가 행복한 이 밤. 갑작스런 사생팬 난입으로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 전직 특수요원 브라이언의 활약으로 깔끔하게 상황 종료. 이런 그도 가족들 앞에선 다정다감 딸바보로 변신한다. So, Dad, guess what? You know my friend Amanda? Yep. Her cousins asked us to spend vacation with them in Paris. And because you're under 18, you need my permission to leave the country. Dad, please. I really, really want to go. Don't make a big deal out of this, Brian. Just sign the paper. 키 한 번 못 펴는 고개 숙인 아버지요. 결국 어화둥둥 품 안의 자식을 눈물로 배웅하는 브라이언. I love you. 애끓는 부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부지 딸은 인증샷 삼매경이다. Okay, now take some out. One with the two of you. Okay. Yeah, great. Very nice.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California. You're going into Paris? You know, taxi here are so damn expensive. Want to share? Yeah. Okay, perfect. Nice. Thanks. 친절한 훈남 등장에 여행 시작부터 설렘 대폭발. Well, I have to be going. Nice to meet you. Oh, okay. You too. Bye. Yeah. 9 rue de la Pompe. Fifth floor. Two girls around 18. 표적이 된 줄도 모르고 딸내미는 발바닥에 불나도록 댄스 타임. 아빠는 전화통에 불나도록 제다이얼 타임. What did I say? You were supposed to call me when you landed. I'm sorry. Gimme. There's someone here. Oh my God, they got Amanda.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Go to the next bedroom. Get under the bed. Tell me when you're there. 이 순간만큼은 아빠 말을 하늘같이 하는 착한 딸 모두. They're going to take you. Kim, stay focused, baby. This is key. You will have 5, maybe 10 seconds. Very important seconds. Leave the phone on the floor. Concentrate. Shout out everything you see about them. I don't know who you are.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딸의 행방을 찾아 곧장 파리로 날아간 브라이언.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한다. 누구냐 넌? The two American girls from yesterday. The next rip drives into your lungs. The two American girls, where are they? 남의 집 귀한 외동딸 납치해간 나쁜 녀석들. 불주먹 3연타로 가볍게 처리 하나 했더니 모냥 빠지게 주랭랑을 치는 미꾸라지 같은 녀석. 갓길 주행에 불법 유턴까지 감행하며 분노의 질주를 해보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야속한 님이여.
그렇다면 직접 발로 뛰어 찾을 수밖에. 인신매매범 소굴에 제 발로 찾아가는 브라이언. I'm here to see your boss. 전직 특수요원 버프로 무혈 입성에 성공한다. Black, one shooter, please. A friend gave this to me. It's Albanian. You mind translating it? Good luck. You don't remember me. We spoke on the phone 2 days ago. I told you I would find you. 찾았다 이놈. 20대 못지않은 쌩쌩한 체력과 날렵함을 자랑하며 조물애기들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강인한 가장. 그러나 금지옥 옆 외동딸의 흔적은 머리카락 하나 찾을 수 없었으니 그제야 정보력이 생명임을 깨달은 브라이언. It wasn't until my daughter disappeared in Paris yesterday. She and her friend were marked by a spotter at the airport. Albanians took her. Where do I find them? The best place to start is Porte de Clichy. Brian, try not to make a mess. 현직 특수요원인 친구에게 정보를 받아 놈들의 또 다른 아지트를 찾아간다. 처참한 여자들의 모습에 부글부글 스팀이 올라오던 그때 이것은 분명 딸의 흔적.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this? 여전히 알 수 없는 딸의 행방에 기어코 폭발하고만 브라이언. 노장의 관록에 화들짝 놀라 비겁하게 총으로 응수하는 놈들. 하지만 노련한 드리프트 실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브라이언. 과연 그는 철부지 딸내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영화 테이큰.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저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입니다. 저의 버킷 무비는 영화 물랑루즈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열정적인 쇼가 펼쳐지는 물랑루즈. It's her, the sparkling diamond. 이곳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샤티는 Is the Duke here, Harold? 정식 배우로 데뷔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요. Will he invest? Pigeon! After spending the night with you, how could he refuse? 글을 쓰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크리스티앙은 What's the story? It's about love. Love? 우연한 기회로 그녀의 데뷔작이 될 뮤지컬 작가로 고용되죠. Generally, I like it. 그리고 샤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I was made for loving you, baby. You were made for loving me. The only way of loving me, baby, is to pay a lovely fee. 돈 많은 공작을 유혹해서 투자금을 받아내야만 하는 샤틴은 운명의 장난처럼 크리스티앙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요. 두 사람의 미래를 눈치챈 공작은 샤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협박도 서슴지 않죠. 과연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환상적인 연출과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곡들의 향연. 배우 정선아의 버킷 무비, 영화 물랑루즈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요즘 많이들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작에 물랑 로즈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게 화려한 비주얼과 음악들. 그리고 다시 봐도 정말 촌스럽지 않은 그 둘의 사랑. 그리고 그 영화의 아름다움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지금도 다시 봐도 너무 가슴 설레이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I can't survive without your sweet love, oh baby, don't leave me this way. 보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마치 샤틴이 된 것처럼 이입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You're gonna be bad for business, I can tell. 제가 선택한 이 영화의 명장면은 여러분들 레이디 메멀레이드 아세요? 그 당대 최고의 여가수들 네 분이서 나와서 Hey sister go sister so sister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음악을 들으며 제가 춤도 추고 노래도 많이 연습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흥을 돋구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노래가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보셔도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리고 뮤지컬 영화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화려한 비주얼과 또 아름다운 색감들이 여러분들 눈과 귀를 또 황홀하게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영화 물랑 루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또 저와 한지상 씨가 함께한 메리 포핀스 리턴즈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극장에 가셔서 많이 영화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 정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 백원 무비의 주제는 그렇게 거장이 된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특집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장이자 국내도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한 감독이죠. 저도 굉장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를 거장의 반열에 오래한 작품 두 편을 제가 사심을 아주 듬뿍 담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백원 무비는 2018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 어느 가족입니다. 어느 수상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죠. 네,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원 무비는 어느 고즈넉한 바닷마을을 배경으로 한 무자극, 무공의 힐링 무비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자, 아름다운 영상미와 동화 같은 스토리가 돋보이는 작품이랄 수 있죠. 그럼 한 지붕 아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6명의 군 식구, 어느 가족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아리아를 부르지 않고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먼저 BTV AI 음성 서비스 동의 후에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어느 가족 찾아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생활하는 생계형 도둑 쇼타와 오사무. 둘은 손발이 꽤 잘 맞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어느 날 방치되어 있는 여자아이 유리를 발견하곤 대책 하나 없이 집으로 데리고 가죠. 나コロッケ食べる? コロッケ食べるか?
인자한 할머니와 생활력 강한 엄마, 다정한 이모까지 얼핏 평범한 가족으로 보이지만 어딘지 비밀스러운 기운을 풍기는데요. シャンプー取ってきたよ。メリットが。大和屋メリットしかない。私メリットの匂いがさ。ね、贅沢言わないの。 좀도둑질과 할머니 하츠에의 연금 몇 푼에 의지해 살아가는 궁색한 처지. 誰のお金？ばあちゃんのだよ。じゃあ悪くないね。悪くない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를 보듬어가며 오순도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ねえ、ユリが映ってる。 뉴스를 통해 유리의 실종 사건이 보도되고 이들은 졸지에 유괴범으로 몰리고 말죠. 見ちゃったんだ。あんたがあの女の子と一緒にいるところ。 설상가상, 쇼타의 절도 행각마저 발각되며 이 수상한 가족이 품고 있던 무서운 비밀이 낱낱이 드러날 위기에 처합니다. 子供に万引きさせるの後ろめたくなかったですか？他に教えられることが何にもないんです。 과연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도 아슬아슬한 이들의 관계는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영화 어느 가족입니다.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어딘가 결핍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죠. 영화 어느 가족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관계도 과연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가족의 개념을 보다 넓게 확장했다는 점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가족의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막장 드라마나 뭐 시사 프로그램에 예, 정말 출연해도 좋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고요. 생판 남인 할머니의 연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 뻔히 보호자가 있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삽니다. 뭐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철컹철컹 잡혀갈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 영화는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연금 사기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이 된 영화인데요. でもよ、今日外寒いんだよな。明日で意味ないのか？ダメだよ。うち養護施設じゃないんだから。もうすぐ？そこ右。그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간악무도해 보인다거나 이들의 상황이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소재는 비극적이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지극히 담담하고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이 수상한 가족의 속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연미를 느끼게 되죠. 네, 이런 느낌에 한몫하게 되는 건 바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들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의 일관된 성격 덕분인데요. 그들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같이 매우 의연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しょうがないよ。こういうのは順番なんだから。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울부짖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는 정도로 아주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죠. お母さん? 네, 이러한 장면들에서 이른바 생활 연기라고 하죠. 이 배우들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주 돋보입니다. 특히 할머니 하츠의 역의 배우 키키 키린과 아빠 오사무 역의 배우 릴리 프랭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릴리 프랭키는 정말 고레다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무려 4번이나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고요. 키키리는 무려 6번이나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점은 뭐 같은 아버지, 뭐 비슷한 할머니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작품마다 180도 다른 연기를 선보였다는 점이죠. 와, すごい炭. 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하츠에가 고맙다라고 조용히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 장면은 할머니 역을 맡은 배우 키키 키린의 즉흥적인 애드립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키키 키린이 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네, 그런가 하면 두 아역 배우의 명품 연기 역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쇼타와 유리, 이 두 아역 배우가 어느 가족의 데뷔작이라는 점인데요. どうしたのそれ転んだやけどだろ誰にやられたのママ 자, 이처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매 작품마다 정말 보석 같은 연기 신동을 발굴해내는 것 같아요. お母さんね、今好きな人がいるの。 네, 그의 2004년 작품이죠. 아무도 모른다의 야기라 유야는 그해 칸 영화제에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놀라운 성과 뒤에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만의 획기적인 아역 연기 교수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촬영 날까지 절대 먼저 대본을 보여주지 않는 것인데요. 촬영 당일날 직접 대사를 읽어주면서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즉흥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바로 눈높이 디렉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니? 急に開けないでよ。歯が抜けた。は? 게다가 영화 중반부에 유리의 앞니가 빠져서 함께 지붕 위에 던지는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은 실제 영화 촬영 중에 아역 배우의 이가 빠진 것을 보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연출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듯 고레다 감독의 작품 속에는 특별한 장치가 없고요. 실제로 극적인 사건이나 복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로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연출만으로도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죠. 거장의 섬세한 터치만으로 거대한 울림을 주는 걸작 어느 가족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눈과 귀는 물론 미각까지 자극하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표 힐링 무비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찾아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세 자매 사치, 요시노, 치카. どうするのどうするあんた行ってきてくんない近いお供につけるから 어느 날 그녀들은 15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あの子 그곳에서 이복 여동생 스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すずちゃん、あなたがお父さんのことお世話してくれたんだよね。本当にありがとう。 홀로 남겨진 스즈에게 묘하게 마음이 쓰이는 세 자매는 넷이 함께 살기를 제안하죠. すずちゃん、鎌倉に来ない？行きます。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스즈. 今日からお世話になります。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새 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적응해가는 듯 하지만 あの子は妹は妹だけど、あんたたちの家庭を壊した人の娘さんなんだからね。 마음 한편으로는 새 언니의 가정을 파탄낸 원흉이 자신의 엄마라는 생각 때문에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私がいるだけで傷ついている人がいる。 그러던 어느 날 お母さんが？ 세 자매의 친어머니가 나타나 그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겠다고 나서는데요. 実はこの家なんだけどね、思い切って処分したらどうかなと思って。お母さんにこの家のことどうこうする権利なんてないでしょ 과연 네 자매는 보금자리를 지켜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야, 저기가 어디지? 저 마을? 야,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요. 아, 터널이다. 야로? 스즈가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벚꽃 터널. 햇살에 반짝이는 해변가와 비에 젖은 수국. 울고
불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까지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에 눈 호강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중간중간 끊임없이 나오는 그 지역의 음식들에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매끼리 차려 먹는 소박한 밥상일 뿐인데 마치 삼시세끼의 바닷가 편을 보는 것처럼 군침이 돌았죠. 네,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아주 잘 표현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야말로 눈과 귀는 물론 미각까지 자극하는 오감만족 힐링 무비.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지는 일본의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만화 슬램덩크의 주요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제가 바로 이곳에 2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지역이었죠.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다녀주신. 물론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었기 저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여튼 뭐 어떠셨습니까? 생생한 경험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영화 속의 모든 촬영지들이 바로 거기 있었는데요. 이 네 자매의 집 근처에 있었던 그 기차역. 장녀 사치가 애인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해안가가 또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매들이 잔멸치 덮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음식을 먹는 식당까지 영화 속의 명소들을 다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사치와 스즈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보듬어주던 산 정상이었습니다. 어찌나 가파른지 아무리 사이가 나쁜 가족이라도 서로 의지해서 올라가다 보면 절로 동지애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すずはここにいていいんだよ。ずっと。 사실 고레다 감독님이 직접 추천해준 촬영지들이었는데 네. 여기를 실제로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다 온 사람이라면은 내가 흔쾌히 시간을 더 내서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미안함이었겠네요. 그렇죠. 미안함이 많이 반영돼 있었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거기 아까 말씀하신 잔멸치 덮밥 혹시 뭐 드셔보셨나요? 사실 그 잔멸치라고 하면 사실은 이 조그만 이 밥그릇 안에 잔멸치가 거의 한 5천 마리는 들어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잔멸치, 마른 멸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찐 잔멸치를 찜을 밥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덮어. 덮밥 종류죠. 덮밥. 뭐 간장 같은 거 이렇게 살짝 긁어서. 괜찮겠네. 밥반찬은. 재밌는 거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건데요. 그 작품 세계만큼이나 미각 역시 굉장히 섬세하고 또 특별한 분인 것 같네요. 또 그런가 하면 인물들에 대한 관찰력 역시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원작 속의 캐릭터들과 에피소드를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배우들의 평소 행동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극중 치카가 급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은 치카 역의 배우 카오의 실제 식습관이고요. 네, 이만. 스즈가 매실에 이름을 새기는 장면도 촬영 중간 스즈 역의 배우가 장난으로 글씨를 새기는 모습을 보고 추가한 장면이라고 하죠. これすずの巣だ。 순간순간 배우들의 행동을 보고 캐치해내는 타고난 어떤 감수성과 능력이 있는 그런 감독인 것 같은데 아울러 비극적인 현실을 담담하게 서술해내는 고유의 연출 스타일이 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또 드러나고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콩가루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복잡한 가족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네 자매의 일상은 아주 평화롭게 그려지고 있죠. ごめんなさい。うちのお母さんのこと、奥さんがいる人を好きになるなんて。 맏언니 사치가 스즈에게 건네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위로가 그 정점을 찍는데요. 誰のせいでもないんだよ。 영화를 보고 있는 제가 다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ただいま。お食べなかったからアサリにしたよ。あと鎌倉パスタも。 네,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만나는 봄날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렇게 거장이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자, 끝으로 비로소 완벽해진 우리 가족의 탄생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네, 어느 가족에서 뽑은 비로소 완벽해진 우리 가족의 탄생 명장면은 쇼타네 가족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입니다. 다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 쇼타네 가족.
그곳에서 잠시 팍팍한 현실을 뒤로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진짜 아빠와 아들처럼 남자끼리만 할 수 있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쇼타와 오사무. 最近朝ここ大きくなったのかだろみんななるのみんななるんだよ男はみんななるんだよお前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할머니와 엄마 역시 영락없이 사이좋은 고부관계처럼 보입니다. お姉さんよく見ると綺麗だね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어느 가족의 모습. 이들의 끈끈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뭐 후기로 전해졌지만 이 장면이 배우들이 처음 만나서 찍은 장면이라고 하는데 정말 타고난 배우들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가족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초면에 연출할 수 있었을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배우들의 명품 연기에 섬세한 연출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작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로까지 오르기도 했죠. 세계가 인정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작 BTV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닷마을 달에서 뽑은 비로소 완벽해진 우리 가족의 탄생 명장면은 바로 큰딸 사치가 떠나는 엄마를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昨日あんなことになったから私そびれちゃって 여느 때처럼 자매들의 곁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훌쩍 떠나려는 엄마. 上がれば飛行機の時間あるからそれにおばあちゃんのお墓にもちょっと寄りたいし 사치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엄마를 배웅하기로 하는데요. ちょっと待って私も行くわお墓 빛바랜 추억을 담담히 쏟아내는 엄마의 말에 사치는 동생들과 함께 담근 매실주를 선물합니다. 毎年仕込むの手伝わされて大変だったけどあれが終わるとああ夏が来るなって感じだった 少しだけ持ってく? 응? 그리고는 수줍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죠. じゃあたまには帰ってきたら吉野や千佳はもっと話したかったと思うよ 한동안 단절되었던 모녀 사이에 싹튼 희망,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명장면입니다. 네, 사실 이 영화 속 매실주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네 자매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익어가는 매실주는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식이자 가족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산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매들의 성장의 증거인 매실주를 함께 나누는 장면 속에서 서로의 추억과 시간을 공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오늘의 백원 무비, 그렇게 거장이 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피보다 진한 연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곱씹게 만드는 영화 어느 가족. 바닷가 마을 네 자매가 만들어 나가는 동화 같은 이야기, 바닷마을 다이어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